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연이은 제동 끝에 상정된 세계 태권도 연맹 WT 본부 건립안. 그런데 오늘 심의를 앞두고 의회 안팎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춘천시와 의회 간 갈등에서 의회 내 여야 의원들 간 갈등으로 번지면서 이번 정례회는 개회조차 못하고 파행을 맞았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춘천시 의회 본회의장, 정례회 첫날인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시정연설문이 놓여 있습니다. 의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안건 상정이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갈등의 시초는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계획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춘천시의 문화재 조사가 부족한 점 등 5가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의정 활동을 시정 발목 잡기로 몰아간 것에 대해 육동환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끝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고 향후 앞으로 이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전달을 해야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목 잡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육 시장은 더 이상 설명할 부분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문제는 이미 해명을 했고 사전 절차도 이행하는 등 충분히 노력했다는 입장입니다. 차질 없이 또 시민의 어떤 기대와 시민의 생활에 어긋나지 않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거 외에는 제가 지금 드릴 말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도 본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내년 예산안 심사를 볼모로 잡지 말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대외적인 약속을 모두 무시하고 무리한 주장을 앞세워 계속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춘천시가 갈등 봉합을 위해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의회 안팎으로 갈등이 확산되면서 세 번째 심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번에도 통과하지 못하면 올해 확보한 국비 5억 원이 날아가 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릉시의 내년도 경제환경국 예산이 올해보다 무려 384억여 원이나 줄었습니다. 강릉시 의회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강릉시 경제 분야 예산을 크게 줄인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시 경제환경국의 내년도 예산은 1,890억여 원. 올해보다 384억 5천여만 원 줄었습니다. 강릉시의 국단위 기구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준 겁니다. 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기업지원과의 기업 유치 사업 98억 원, 경제진흥과의 지역경제성장 기반 구축 사업 29억 원, 소상공인과의 강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17억여 원 등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환경과의 대기환경 보전 사업 역시 89억 원 삭감됐습니다. 특히 강릉 경포호의 수질이 안 좋다면서 환경과에서 단 한 푼도 수질 개선과 관련된 예산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수질 환경 개선 관련 예산도 줄었어요. 이 외에 경포호 수질 문제에 대해서 담당 부서는 아무런 예산 계획이라던가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강릉시는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경우 내년도 추경 예산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어떤 이런 줄어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살펴서 추경이라든가 확보를 해서 어떤 기업분들,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강릉 안인 해안사고 훼손과 관련해 강릉시가 아무런 예산을 세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강릉시는 그냥 그걸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 함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 원인자가 지금 그 복구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과연 합리적인지. 행정위원회의 복지민원국 예산심사에선 국가가 맡아야 할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강릉시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 5억 원 넘게 책정된 건 잘못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방, 그다음에 사법, 국세에 대한 부분은 이건 국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국가가 지방에서 위임하지 않는 사무예요. 근데 위임하지 않는 사무에 대해서 예산은 너네가 편성해라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 관련 예산이 대폭 깎이며 시의회의 난타가 계속된 가운데
내일은 행정국과 도시교통국의 내년도 당초 예산을 심사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원주시 문마읍 반계리에는 수령이 800년이 된 천연기념물 은행나무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스콘 공장 건설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00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온 천연기념물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나뭇잎이 다 떨어진 뒤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혹시나 해서 시간 돼서 와봤는데 그래도 은행나무 그 원래 모습을 다 보여서 못 봐서 서운하지만 이용만은 참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굉장하네요 보니까. 은행나무로 가는 길목에 아스콘 공장 건설에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내걸렸습니다. 이 마을의 레미콘 공장이 최근 도로 포장용 아스콘 공장을 추가로 짓겠다는 신청서를 원주시에 제출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스콘은 석유에서 나오는 아스팔트에 150도 이상의 열을 가해 만들다 보니 공장이 들어서면 마을의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 등의 유해 물질도 나올 수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레미콘이 와가지고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스콘이 오면 냄새도 그러려니와 도저히 그 미세먼지 더 이상 가는 냄새 소음 공해 해가지고 주민들이 도저히. 실제 전북 남원에서는 2020년 아스콘 공장 가동 후 주민 10여 명이 폐암 등에 걸려 사망했다는 집단 민원이 제기됐고 이후 제주와 경기 안양 등에서도 비슷한 피해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주시가 마을의 은행나무를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마을 입구에 아스콘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관광지 조성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가꿨어요. 그래서 그 인프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반계리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아스콘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주민들은 엄청난 실망을.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환경부 지침이 있어 환경 피해가 크지 않고 은행나무는 문화재 보호법상 기준인 500m보다 멀어 공장 설립에 문제가 없다며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가 국방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산업 집중화를 위해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유치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는 2020년부터 방위산업청이 추진하는 중점 사업으로 선정되면 방위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과 장비 지원 등 5년간 총 500억 원 규모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방위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팀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 유치한 강원 국방벤처센터 개소식을 오늘 강원대 지편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와 복합문화센터를 새로 조성합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강릉 사천면 과학산업단지에 연면적 8,500여 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서며 공사 기간은 1년 반가량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또 연면적 760제곱미터의 규모로 문화행사장이 마련되는 복합문화센터는 10개월가량 공사가 진행된 뒤에 주문진 농공단지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원주시가 지은 지 25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한 어린이공원 3곳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다시 시민에게 개방했습니다. 개운동 도말 어린이공원, 단계동 햇빛 어린이공원, 무실동 두름 어린이공원 등 3곳에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명을 교체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 작업을 했습니다. 또 다양한 테마로 놀이시설을 배치하고 운동기구와 등의자, 휴게시설도 설치해 모든 연령대 누구나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한 차례 더 연기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원과 영남, 호남, 제주,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국민과 지자체를 속이며 희망고문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이전 일정을 약속대로 올해 안에 확정해 발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완료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성과평가와 정책방향 연구 용역을 내년 10월로 미루면서 300개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이 4월에 이어 또 다시 연기됐습니다. 강원대 졸업생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민주동문회가 어제 강원대학교에서 시국 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과 비리 의혹을 눈감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집권 2년 반 만에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했는데도 반성과 쇄신 없이 형식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진행했다며 윤 대통령의 빠른 퇴진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원 남부 지역 최대 현안인 영월 삼척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번 달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강원도와 강원 남부 시군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은 오는 9일 영월 삼척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열어 기획재정부의 재정사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내일은 제천 영월 구간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천 영월 구간의 재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후속 연장 구간인 영월 삼척 고속도로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춘천 의하모 관광 명소화 계획에 따라 삼천동에 들어선 의하모 출렁다리 춘천 사이로 248이 오는 24일 개통합니다. 사업비 52억 원이 투입돼 폭 1.5m, 길이 248m로 조성된 출렁다리에는 보행교와 야외 공연장, 전망대와 미디어 파사드를 비롯한 다양한 시설이 들어섭니다. 지난달 개방한 금화동 문화광장숲에 이어 이달 출렁다리 개방으로 춘천시는 의하모를 중심으로 한 관광 명소화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영월군 쌍용 정수작이 현대화 준공 사업을 마치고 준공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2020년 실시 설계에 들어가 올해까지 국비와 군비 총 96억 원을 투입해 침전지와 정배수지, 관리동 등을 신설했고 앞으로 하루 1,000톤을 정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쌍용 정수장은 운영한 지 30년이 넘어 환경부 조사에서 시설 전면 개보수 필요성이 제기돼 신설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정선 군립병원의 외래 산부인과가 개설돼 어제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 2명으로 구성된 정선 군립병원의 산부인과는 여성 호르몬과 인체 유도종 바이러스 검사 등 종합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선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앞으로 매년 2억 원 상당의 운영 예산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달 포항 삼척 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삼척시가 관광 홍보와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척시와 삼척관광문화재단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과 대구 등 영남 지역을 돌며 주민들에게 관광지 홍보물을 나눠주고 관광객 맞이 방안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13일 강원대 삼척 캠퍼스에서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지역 발전 포럼을 열어 앞으로의 관광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